1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특허청의 변리사 자격 취득 온라인 강의가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의 이른바 직역 갈등 때문에 불협 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이른바 유사 직역 간의 갈등과 힘겨루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엔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건데 오늘 로투데이는 변호사, 변리사, 업계 직역 갈등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건지 배경과 취지를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현직 변호사들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상대로 낸 집합교육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어서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취지는 특허청의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실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입니다.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이처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습니다. 일단 변호사들이 변리사 등록을 하려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6개월간 현장 연수를 마쳐야 합니다. 종전엔 변호사의 경우 별다른 교육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변리사법이 개정돼 2017년도부터 250시간의 집합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6개월 현장 연수 같은 경우엔 특허법률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하면 되는데 문제는 250시간 집합교육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특허청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해당 기간 현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특허청 연수원이 하반기 변리사 집합교육 250시간을 전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변호사들의 수강 신청이 대거 몰린 겁니다. 실제 매년 40에서 50명 안팎이었던 변리사 집합교육 신청 변호사가 올해는 236명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대한변리사협회에서 온라인 수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변호사들이 변리사 시험도 치르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특혜인데 연수마저 허술하게 받으면 내실 있는 변리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변리사협회의 지적입니다. 사실 원래 기존의 연수원에서 진행되던 내용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소송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업무이고 건축 이론을 알아도 집을 짓기 어려운 것처럼 실제 대면형, 토론형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실무서를 작성하는 것을 배워봐야만 직접 내용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결코 대체될 수 없는 성격. 변리사협회의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특허청 연수원이 일부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의 충실성 부분 때문에 넣게 되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실시간 온라인도 병행하게 되었거든요. 애초 전부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가 일부 수업이 대면 직접 수업으로 전환된 데 반발해 변호사 단체가 원래대로 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겁니다. 대학 수업이나 로스쿨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변리사 실무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 단체의 반박입니다. 만약에 올해 1학기에 이루어졌던 많은 온라인 교육 자체가 집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강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된다면 얼마나 큰 이변이 생길지 생각해 본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교육 내용이나 회의들이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고. 변호사 단체와 변리사협회의 주장과 공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을 주관하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부 오프라인 수업을 다시 전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변리사 집합교육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 갈등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그런데 인접직역이라고 하는데 변리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심결 취소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특허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전문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전문직처럼 변리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하는데 네. 변호사의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 연수를 거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 왔는데 둘 사이에 이 집합교육을 특허청 연수원 대전에 있는 데서 한 2달 했는데 이걸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지금 불거진 거죠. 그렇습니다. 특허청 연수원이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변리사 집합교육을 100%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네. 그동안 대전 연수원까지 가서 교육받기 어려워서 선뜻 네. 교육을 받지 못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교육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에 변리사 협회에서 도대체 변리사 업무를 뭘로 보는 거냐? 네. 100% 온라인 수업으로는 절대 안 된다. 네. 며 이제 특허청에 제동을 걸었는데 네. 특허청이 이를 일정 부분 수용했고 네. 그러자 이번에는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게 뭐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 양측 주장이 팽팽하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변리사 시험 안 보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불만이 팽배했던 네. 대한변리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코로나 사태를 틈타 얼랑뚱땅 자격을 취득하려다 딱 걸렸다며 네.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특허청 연수원이 온라인에 더해 최소한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려는데 반발하는 것 자체가 네. 집단 이기심의 발로라는 건데요. 네. 신지연 대한변리사협회 공보이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비단 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각종 교육이나 중요한 행사 일정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고 보류되었는데 마치 자신들의 사건인 양 온라인 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이기심의 발로 이상은 아니다. 250시간 전부를 오프라인 대면 교육으로 해도 부족할 판인데 네. 이걸 100% 온라인 교육으로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게 변리사협회의 입장입니다. 뭐 변호사 단체는 변리사협회 주장에 대해 천만의 말씀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 수업이냐를 떠나 집합교육을 받고 6개월간 현장에서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네. 실무 수습을 받아야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 만큼 네. 부실교육, 의뢰인 권익 침해 운운하는 건 언어 도단이라는 건데요. 네. 조인성 천년 변호사회 공동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현재 집체 교육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교육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이후에 6개월의 실무 수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6개월의 실무 수습 과정만 잘 관리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뭐 양측 주장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이번 갈등 뭐 특허청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청 연수원은 애초 네. 100% 온라인 교육에서 온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 네. 변리사와 변호사 중간에 껴서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네. 변호사 단체는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면서 네. 내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잡혀있는 오프라인 교육을 소송 등을 통해 애초 계획대로 다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놓겠다는 건데 네. 이에 대해 변리사협회는 이참에 변호사들이 반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직역 갈등이 순탄치 않아 보이네요. 네, 이런 가운데 변호사업계와 직역 갈등을 겪고 있는 변리사회와 세무사회, 네. 노무사회, 감정평가사회, 관세사회, 공인중개사회까지 네. 포함된 6개 전문 자격사 대회가 네. 오늘 오후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네. 오늘 오후 2시에 전문 자격사 단체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유사직역 갈등이 앞으로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역 갈등 문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점입가경 혼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표가 몰래 버려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4.15 총선이 중국 해커에 의해 조작됐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제야 이상함을 느끼냐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백정에게 살생하지 마라 타이르다. 하나마나한 입 아픈 소리.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도문 개살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문 개살, 도살도 문문, 훈계 개 죽일 살. 백정집 문 앞에서 죽이지 말라고 훈계하다. 백정에게 살생하지 마라 타이르다는 뜻입니다.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이 펴낸 설화집 태평 한화 골계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서울 청년과 경주 기생 사이 이야기입니다. 경주에서 우연히 한 관기를 만난 서울 청년이 관기의 요요함과 애틋함에 흠뻑 빠져 취합니다. 꿈같은 한철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가는 청년에게 관기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주는 절신지물을 사랑의 징표로 달라 합니다. 이에 청년은 머리칼을 잘라주었지만 관기는 싫다며 다른 것을 달라 했고 청년은 결국 생이빨을 뽑아줍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온 청년의 귀에 이빨까지 뽑아준 관기가 그새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옵니다. 이에 크게 화가 치민 청년은 집안 노복을 시켜 이빨을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하인이 찾아가 주인의 이빨을 달라 하니 관기가 크게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치해자, 도문개살, 창가챙내, 비우즉망. 어리석은 어린 놈이 백정에게 살생하지 말라 이르고 창기 보고 예를 다해 지키라 하는 격이니 바보 아니면 제정신 나간 망령든 놈이로다 하는 냉소입니다. 그러면서 옛다 하고 자루를 던져주니 자루 속에 이빨이 가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문개살은 얼토당토하는 일을 도모하거나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말을 입만 아프게 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개표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어지럽습니다. 개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합지에서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가 이겼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이해 못할 일이 백악관에서 버젓이 일어났고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대선 당락을 결정할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쫓기거나 바이든 우세로 넘어가자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자체를 부인하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제기되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소송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압권 가운데서도 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떻게 우편 투표 더미가 개표될 때마다 그렇게 압도적이고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놀랄만한 투표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많은 핵심주에서의 확고한 우위가 하나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매우 이상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 투표라는 기존 주장을 노골적으로 다시 적은 겁니다. 또 다른 트위터 글에선 미시건주 관련해 널리 보도됐듯이 실제로 비밀리에 버려진 표가 대량 있었다며 버려진 표가 자신의 표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진실성과 대통령 선거 자체에 손상은 이미 가해졌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선 사기 투표에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트위터는 즉각 해당 글을 가림 처리하고 공유도 차단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도 느낀 걸까요? 4.15 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마디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외친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경합지역에서 모두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어떻게 우편 투표가 공개될 때마다 마법처럼 민주당이 앞서느냐고. 트럼프는 이제서야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게 민 전 의원의 말입니다. 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가 단지 의혹이나 음모론 또는 주장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다. 자료는 많이 제공했으니까 잘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백악관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규탄 1인 시위를 할 때는 눈길도 안 주더니 그것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제 알겠냐는 식으로 고소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에 자신을 동화시켜
일체감과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합니다. 투표 부정, 부정선거 주장. 미국에 트럼프가 있다면 한국엔 민경욱 전 의원이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적당히 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라 하는 것은 도문계살 창가 챙내 백정에 살생하지 말라 하고 창기의 예를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허망하고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민경욱 전 의원이 공영방송 KBS에서 어떤 마음으로 워싱턴 특파원과 메인뉴스 앵커를 했는지 궁금하고 샤이 트럼프니 뭐니 하는데 일련의 미국 대선 전개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모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학벌과 부의 대물림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전남편과 현남편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엄격히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해 해당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와 3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한 31살 최신종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여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자며 찾아온 내연남의 아내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내연녀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11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